할머니의 머리에 설탕통을 집어 던지고 가구를 부시는 미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곁을 지키던 주치의는 기회를 노려 왕의 모든 권력을 넘겨받았죠. 게다가 그런 주치의를 경계해야 할 왕비는 오히려 주치의에게 홀딱 반해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나라 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더 발전했고 사람들은 전에 없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는 스캔들 세계사 시리즈를 쓴 이주은이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아주 사적인 이야기는 덴마크가 복지국가가 된 숨은 이유입니다. 1749년 덴마크의 왕 프레드리크 5세에게 아들 크리스티안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크리스티안은 총명하고 귀여운 아기라 다들 훌륭한 왕이 될 거라 칭찬했죠. 하지만 3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면서 크리스티안의 어린 시절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잔뜩 마실 뿐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새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만 애정을 쏟을 뿐 크리스티안에게는 일말의 애정도 주지 않았죠. 그런 크리스티안을 교육했던 엄격하고 잔인한 가정교사는 교육이라는 핑계로 왕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어릴 땐 총명했던 왕자는 이런 학대를 겪으며 점차 강한 남자에 집착하고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청소년이 된 크리스티안은 친구들과 가시 박힌 몽둥이를 들고 거리로 나가 행인을 구타하고 상점들을 때려 부수는가 하면 문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왕실에서는 이런 왕자를 말리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불안정한 10대였던 아들을 두고 아버지 프레데리크 5세는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티안은 평생 그를 괴롭힐 정신병을 품은 채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위에 올라 크리스티안 7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영국 왕세자의 딸인 캐롤라인 마틸다 공주와 결혼합니다. 막둥이 공주로서 주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캐롤라인 마틸다는 영리하고 노래도 잘하며 사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만난 사람들은 그녀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정신병이 있는 남편이었죠. 신하들은 왕이 결혼을 하면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왕비와 다정하게 함께하기는커녕 밖으로만 배회하고 다녔죠.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기이한 행동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대사들이 절을 하면 등을 짚고 폴짝 뛰어넘기 놀이를 하지 않나 의자에 바늘을 꽂아 놓기도 하고 중대한 현안을 보고하는 신하를 빤히 쳐다보다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계속 웃다가 갑자기 우울해하고는 했죠. 그렇게 왕의 정신병이 점점 심해질수록 왕이 외국 여행 중에 데려온 독일인 주치의 요한 프리드리히 슈트루엔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트루엔제의 비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함께한으로 왕은 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의지도 약하고 귀도 팔랑팔랑 얇았던 왕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남자의 곁에는 이제 고작 18살인 캐롤라인 마틸다 왕비가 있었죠. 왕비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편보다 늘 예의 바르고 친절한 데다 남편을 다룰 줄 알고 자신이 아플 때도 돌봐준 왕의 주치의 슈트루엔제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왕비와 주치의는 곧 사랑에 빠졌죠. 왕비와 주치의의 불륜이라니 아주 비밀리에 행동해야 했겠지만 첫사랑에 빠진 소녀가 그걸 감추긴 어려운 일이었죠. 곧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불륜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이 있던 왕은 그런 상황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사이 슈트루엔제는 왕의 일상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명령은 왕의 명령과 같은 힘을 갖게 되었죠. 계몽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슈트루엔제는 루소와 볼테르, 로크 등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계몽주의적 글을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계몽된 사상과 개혁만이 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겐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은 그가 늘 꿈꿔오던 일이었죠. 웬 외국인 주치의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다니 나라 망하는 지름길 같겠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왕보단 평민을 생각하는 주치의는 더 뛰어난 군주였고 약 1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슈트루엔제는 이 힘을 나라를 발전하는 데 사용했죠. 그는 미친 듯한 속도로 나라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혁 정책 중 대표적인 일들만 보자면
고문, 강제노역, 언론검열, 귀족 특혜와 특권 등을 폐지시키고 세금을 절약하고 노예매매를 금지시키고 뇌물을 엄격하게 금하고 벌했습니다. 게다가 대학과 공립병원을 개혁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곡물을 매입하거나 풀어서 곡물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죠?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변화는 귀족들에게 큰 반감을 샀습니다. 그때까지 누려오던 수많은 특권을 빼앗긴 귀족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죠. 흥미롭게도 슈트루엔제가 풀어버린 언론 규제로 인해 슈트루엔제를 욕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려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왕비는 딸 루이즈를 낳았습니다. 왕은 자기 딸이라고 공표했지만 다들 루이즈 공주가 아주 수상할 정도로 슈트루엔제를 많이 닮았다며 수군거리고 뿌띠 슈트루엔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의 괴상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72년 왕의 새어머니는 자신의 편을 모아 왕의 침실을 급습했죠. 정신이 아주 불안정했던 왕은 기겁을 하고 놀랐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주치의와 왕비를 체포하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곧 두 사람이 체포되었고 왕비는 순진하게도 연인을 살릴 수 있을 거란 희망하에 불륜을 자백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슈트루엔제는 팔다리와 머리가 잘려나가는 오체 분시형에 처해졌죠. 20살이었던 왕비는 왕과 이혼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3년 만에 성홍열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권력을 차지한 측에서는 그들이 왕을 악당의 손에서 구해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기대하고 있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질 줄 알았던 부당한 세금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슈트루엔제가 없어졌기 때문임을 깨달았고 약속했던 개혁을 시행하라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대를 앞서 나갔던 슈트루엔제는 평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져버렸고 그가 만들었던 대부분의 개혁은 그의 추락과 함께 사라져버렸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돌아와 법이 되고는 했죠. 그러니 슈트루엔제가 잠시나마 가져왔던 새로운 자유의 바람은 오늘날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복지국가가 되는데 씨앗이 된 셈입니다.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과 학대를 거쳐 정신병을 앓았던 왕 크리스티안 7세.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왕비 캐롤라인. 왕이 되었다면 성군 소리를 들었을 왕의 주치의 슈트루엔제에 이르기까지 신분제가 절대적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세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스캔들 세계사 작가 이주은이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세계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